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MB의 최측근인 다스의 사장 강경호 씨를 전격 경질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두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은 씨가 이 회사를 내 회사로 만들기 위한 쿠데타를 벌였다. 또 하나는 MB가 다스가 내 회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다. 근데 이게 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그 사실관계를 일단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스 전산망에 갑자기 인사명령이 하나 딱 올라옵니다. 강연호 현 사장을 경질하고 강연호 사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을 이제 경질한 이후에 다른 임원 3명을 임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는 통상 인사팀을 거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데 이거는 그냥 문서 게시자가 이상은입니다. 인사팀을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호 사장 같은 경우에는 MB 정권 시절에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 사장했던 MB 최측근이거든요. 서울 지하철공사.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로 임명된 임원들을 보면 MB 이제 이 안에 다스에서 MB 최측근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우세한 시각은 일단 이명박 MB가 자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가끔 내 건가 보다. 그래서 이상은 회장이 이제 MB의 흔적을 다스에서 지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약간 쿠데타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지금 다스 내 거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상은 회장 이렇게 인사발령 막 하면 이거 봐. 내 거 아니니까 저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시각이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거죠. 실제 다스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 이런 증언하는 분도 있어요. 이동형 씨가 이상은 씨의 아들. 이 양반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실 오너인데 형식적이지만 오너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아버지가 이 회사를 어떻게 좀 확실히 자기 손에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은근히 내비쳤다라고 증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형제는 아니죠. 겉으로 드러난 건. 근데 이제 그렇죠. 모든 뉴스는 이면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설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백브리핑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보다 많이 알잖아요. 원래 적폐가 관련된 곳에는 모든 휴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폐의 마음은 적폐가 아니고 맞습니다. 모든 휴민트를 동원했죠. 아니 제가 사실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제가 또 어마어마한 백브리핑 백브리핑 다 나왔어요. 백브리핑 어쨌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뭘 봐야 되냐면 추가 인사 발령이 있을 것인지 그 인사 핵심은 과연 이시영 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MB 아들. 그렇죠. 이시영. 왜냐면 사실은 이상은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 중요한 게 후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상은 씨가 다스를 장악하고 자식들한테까지 다 물려주려면 이시영 씨를 빼고 그 자리에 이동영 씨를 앉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성입니다. 형제 하나는. 그렇잖아요. 형제 하나는 왕자란 거 왕자리에 앉아야지 무슨 뭐 신하들 영의정 좌의정 다 갈아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동영 씨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 이게 형제 아닌지 아닌지를 저는 밝혀줘. 저는 키라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나름은 좀 뭐랄까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이거 다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렇잖아요. 야 아니라는데 봤지. 왜냐면 공소장에 보면 이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도 문건이 없으니까 여러 정황들로 이래서 이명박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 경악은 MB 측이 다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상은 씨가 인사발령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봐 이럴 거라고 이제 재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다스가 자기 게 아니라고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하나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이시영 씨는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전제는 가정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밝혀진 건 없지만. 왜냐면 어쨌든 검찰 고소장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야, 형 거잖아. 내 거 아니잖아. 난 다스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본인의 입장과 아들인 이시영 씨 입장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아버지 건데 이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가정하면 아버지 건데 이거 자백하고 빨리 재판 끝내서 사면 받는 게 맞는 거지. 이 좋은 2조짜리 회사가 큰아버지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머릿속, 이건 어디까지 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주인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머릿속에는 만약에 다스가 내 거다. 다스는 내 겁니다. 그러면 내 거다. 본인이 했던 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BBK도. 그렇죠. 그러니까 BBK 도. 이명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형량은 똑같고 결국 내가 사면되는 시기도 같을 거다. 네.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걸 아니라고 그래서 이 적폐청산의 이 광풍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가 낫지. 네. 다스는 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와서 하는 게 내 명예에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티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이상은 씨의 이 인사 관련 카드를 굉장히 본인한테 유리한 방패로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지만- 형님이 진짜 네. 그 다스를 가지려 한다면은 네. 근데 MB가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고 검찰 주장대로 검찰의 그 공소 내용대로 근데 만약에 그 형님이 진짜 소유하려 한다.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다. 그럼 MB는 어떻게 나올까요? 뭘 NBA 넣어요? 네, MB 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이것이 예전부터 NBA에 대해서 캐릭터를 많이 사람들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과연 그 얘기 나왔었어요. NB는 돈을 택할 것인지 명예를 택할 것인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시영 씨의 입장이 전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왜냐면 제가 이시영 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문제를 이 사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시영 씨라고 봅시다. 가정이에요.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건데 네. 아니 여기서 자백하고 빨리 선처받고 빨리 사면 되는 게 하루라도 먼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 이제 그 결국 그거는 어차피 결국 아버지가 버틴다고 지금 증거 보면 네. 다 유죄로 나올 건데 네. 그러면은 버티면 유죄는 유죄대로 나오고 회사는 회사대로 회사는 날아가고. 회사대로 뺏기고 난 뭐냐고요 이제 아빠라고 할 수도 있는 난 거죠. 뭐가 되냐요. 네.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인 거예요. 네. 난 그럼- 뭐가 되냐고요. 네. 예, 이게 핵심이죠. 그 아들도 아버지 말투로 따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빠 나는 뭐 어떻게 아니, 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말투로 따라하지 않아요. 이게 청취율만 올라가면 네. 뭐든 다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어쨌든 예. 입장은 달라질 가능성이죠. 근데 참 재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형제의 난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 주장한 바처럼 차라리 자백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갑시다가 내가 아들이라고 맞을 그럴 것 같아요. 텐데 네. 내가 아들이라고. 차라리 그럴 텐데 문제는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진짜 형제의 난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다툼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의 다툼은 간접적인 어떤 증거일 뿐이고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사소송에는 그러면 이 지금 이상은 회장이 주주 47% 주식을 가지고 있고 예. 어찌됐건 회사 설립할 때부터 예. 사실상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류로는.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 자신의 재판에서 계속 주장해온 거고 검찰도 결정적인 증거는 못 찾았어요. 예. 그럼 진짜 독하게 맘먹고 민사소송으로 가면요. 예. 민사소송에서는 어쨌든 이상훈 회장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형사재판에서 내가 이거 내 거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백을 하기가 좀 모순이 되는 게 예. 그래봤자 회사를 독한 마음으로 먹고 형이 뺏으려고 달라들면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거 자백한다고 내 거 됐고 법적으로 정말 형제는 아니면 그럼 그 자백을 할까요?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최고의 이해관계자는 바로 이시영 씨군요. 네, 아, 이시영, 그렇죠. 이동영 전 이시영 씨라고 둘이죠. 봐요. 근데 제일 한편으로는 또 아마 수탈 수도 이게 있어요. 인간의 사실은 본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형제의 난 쪽보다는 이게 그냥 짜고 친다는 쪽에 살짝 더 무게가 가는 게 네. 다스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이제 가치평가 2조라고 하는데 기업의 가치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네.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데 이번 정권 들어서부터 다스 납품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여기가 무슨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도 아니고 네. 현대에 전적으로 거의 100% 의존해서 살아가는 회사인데 그냥 현대가 땀만 먹어버리는 순간에 거의 날아갈 수도 있는 회사인 거거든요. 네. 현대자동차에 들어간 카시트 납품하는 데잖아요. 예. 근데 그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훈 회장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일을 할까 지금 시점에? 저는 그래도 그것도 근데 얘기가 달라요. 이게 워낙 그렇게 큰 간단하진 밴더기 않아요. 때문에 이번에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보셨죠? 네. 대기업에서 1차 밴더를 바꾸는 거 굉장히 무리한 그러니까. 일이거든요. 그럼 다스 만약에 물량 빼면 거기 누가 만들어줬는데 그 우리 차 시트 없이 그냥 이 쇠창살을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가 상황을 안 좋아져도 회사가 쉽진 않아요. 바로 그럼 무너지진 양쪽에서 않겠지. 다스 바로 주면 안 가질 무너지진 거예요? 않겠지. 예. 어? 다스 주면 안 가질 거예요? 아니 나야 가진 게 가지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훈 회장도 이게 만약에
자기가 명의만 돼 있는 거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질 수 있다면 사실 진짜 인간의 본성으로 해서 계속 저희 동생이 저희 감옥에서 저렇게 부인을 하고 있으면 그냥 내 거 해도 될라나? 뭐 이러면서 이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라면 이게 진짜 좀 복잡해지는 게 지금 아까 양절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거라는 흔적을 지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이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스 누구 건가 가지고 분쟁을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내 거라고 해도. 네. 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저는 이명박 다스 누구 거지 소송부터 MB가 이길 것 같은데. 왜냐면 형사 판결문에서 왜냐면 사실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거 민사재판보다 형사재판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 증거 수집 기능이 더 좋으니까 예, 검찰이 예. 형사재판에도 다스는 MB 거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걸 들어가게 되면 네. 그 형사 확정 판결의 증명력과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니까 아이고. 민사에서도 저는 MB 거가 될 것 같고 오히려 회사를 또는 놓고 봤을 때는 민사에서는 이상훈 회장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나는 훨씬 아니라고. 높은 근데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을 저는 것 아니, 같아요. 창립할 때부터 지금 형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그리고 형사에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네. 다스는 MB 걸로 형사에서 결론이 났는데 민사소송할 때 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소송으로 들어가는 건 그래서 아마 MB가 정말 코믹하지 않을까. 참 이 사실 규명에 앞서서 네, 근데 저는 이 형제가 웃음거리가 됐어요. 저는 예. 저는 또 짜고 치는 고수업소를 그다 하나 이제 또 하나 논거래 드리면 네. 이게 역시 인간의 캐릭터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상득 전 의원과 이런 문제가 붙었다면 이상득 의원이 형제 날 수 있을 거라 보여. 왜? 이상득 의원은 대통령 못했지 거의 동급 한 위죠. 이명박 정도 상황이라는 상황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산전주전, 공준전, 우주전, 전자전까지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상은 씨는 제가 이상은 씨 모르는데 네. 과연 그동안 있었던 이제 보도 나온 거 쭉 보면 네. 과연 여기서 내 동생이 음. 도통령으로서 있었던 내 동생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칼을 뺄 수 있는 인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지금 내 손에 2조짜리 기업이 네.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싸움은 해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 지금 문제가 예. 형제의 문제보다 아들들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동영 씨가 그동안 그러면 다스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중책을 맡았으며 실무에 관여를 했느냐. 네. 그러니까 이걸 싸우려면 회사 내부를 잘 알고 있고 회사에 대한 장악력이 있어야 또 싸움을 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거에 따르면 이동영 씨는 그다지 힘이 없었고 이미 10여 년부터 시영 씨한테 밀려나 있었다. 그래서 나 자꾸 쫓아내려고 그런다. 굉장히 안쓰러운 목소리가 녹음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영향력밖에 가져야지 못했던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버지의 회사를 뺏는다? 저는 그건 아닌 것 저는 같아요. 형제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게 예. 일단 보세요. 일단 지금 말한 것처럼 이시영 씨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 다스의 경영진 전반을 장악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신하들을 다 장악을 한 이후에 자기 사람들을 다 넣어놓고 뿅 하고 나오는 게 맞지. 네. 지금 여기서 이동영 씨를 거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힌다고 한들 네. MB 측근들로 다 구성이 돼 있으면 네.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변 정리부터 하고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실 MB가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수년에 걸쳐서 다스의 그 알짜 자산들을 하나둘씩 빼서 SM이라는 회사를 그건 그 얘기는 만들어 있죠. 가지고 그 SM은 또 저기 이시영 씨 소유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스의 자산을 이시영에게로 옮기려고 했다. 또 행여나 이런 그런 형님이 얘기도 있었어요. 망극한 물량의 일을 정보다. 벌일까봐, 망극한 일을 벌일까봐 그렇게 했다. 망극한 일을 형이 예. 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형제의 나는 뭐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형제간 공조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죠. 생각도 그리고 있고. 또 뭐 이명박 전 이제 알수 없는 대통령이요. 거고. 네. 본인이 사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김경준 BBK 투자금 갖고도 나 110억 투자했었는데 김경준이 계속 뭐 딴소리하고 외국말로 뭐 욕하고 이래서 기분 나빠서 그다음부터 신경 안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110억을 그렇게 예, 놓고. 그냥 쿨하게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분인데 뭐 다스 이까짓 거 뭐. 자,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가끔 내 건가 보다. 그래서 네. 이상은 회장이 이제 MB의 흔적을 다시 지우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약간 쿠데타다.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지금 다스 내 거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이상은 회장 이렇게 인사발령 막 하면 이거 봐. 내 거 아니니까 저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시각이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실제 것 같아요. 다스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 이런 증언하는 분도 있어요. 이동형 씨가 이상은 씨의 아들. 이 양반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실 오너인데 형식적이지만 오너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아버지가 이 회사를 어떻게 좀 확실히 자기 손에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은근히 내비쳤다라고 증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형제는 아니죠. 겉으로 드러난 건. 겉으로 드러난 건. 근데 예, 이제 그렇죠. 모든 뉴스는 이면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설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예? 백브리핑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보다 많이 제가 알잖아요. 뭐 원래 적폐가 관련된 곳에는 모든 휴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적폐의 마음은 적폐가 아니고 그 맞습니다. 모든 휴민트를 동원했죠. 아니 제가 사실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제가 또 어마어마한 백브리핑 백브리핑 다 나왔어요. 예. 어쨌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뭘 봐야 되냐면 네. 추가 인사 발령이 있을 것인지 그 그 인사 핵심은 과연 이시영 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MB 아들. 그렇죠. 오. 네, 이시영. 왜냐면 사실은 이상은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 중요한 게 후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상은 씨가 다스를 장악하고 자식들한테까지 다 물려주려면 예. 이시영 씨를 빼고 그 자리에 이동영 씨를 앉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성입니다. 형제는 그렇잖아요. 형제는 왕제란가 왕자리에 앉아야지 무슨 뭐 신하들 영의정 좌의정 다 갈아봐야 뭔 소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동영 씨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 이게 형제는 아닌지 아닌지를 저는 밝혀줘. 저는 키라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나름은 좀 뭐랄까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이거 다스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좋은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렇잖아요. 왜 아니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네. MB의 최측근인 다스의 사장 강경호 씨를 전격 경질했는데 네. 이걸 두고 이제 두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은 씨가 이 회사를 내 회사로 만들기 위한 쿠데타를 벌였다. 또 하나는 짜고 치는 MB가 고스톱이다. 다스가 내 회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다. 근데 이게 이제 예. SBS 단독 보도로 나왔던 예. 내용인데요. 예. 이제 그 사실관계를 일단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다스 전산망에 갑자기 인사명령이 하나 딱 올라옵니다. 그게 강연호 현 사장을 경질하고 강연호 사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을 이제 경질한 이후에 다른 임원 3명을 임명하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는 통상 인사팀을 거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데 네. 이거는 그냥 문서 게시자가 이상은입니다. 인사팀을 안 거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현호 사장 같은 경우에는 MB 정권 시절에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 사장했던 MB 최측근이거든요. 서울 지하철공사. 네, 그리고 또 예. 이제 그 새로 임명된 임원들을 보면 MB 이제 이 안에 다스에서 MB 최측근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우세한 시각은 일단 이명박 MB가 근데 봤지. 왜냐면 공소장에 보면 이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도 문건이 없으니까 여러 정황들로 이래서 이명박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 경악은 MB 측이 다 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상은 씨가 인사 발령 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봐 이럴 거라고 이제 재판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다스가 자기 게 아니라고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하나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이시영 씨는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전제는 가정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밝혀진 건 없지만. 왜냐면 예. 어쨌든 검찰 고소장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야, 형 거잖아. 내 거 아니잖아. 난 다스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본인의 입장과 네. 아들인 이시영 씨 입장은 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우리 아버지 건데 이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가정하면 아버지 건데 이거 자백하고 네. 빨리 재판 끝내서 사면 받는 게 맞는 거지. 네. 이 좋은 2조짜리 회사가 예. 큰아버지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네. 나는 뭐지?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머릿속 이건 어디까지 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 주인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머릿속에는 만약에 다스가 내 거다. 다스는 내 겁니다. 이러면 내 거다. 본인이 했던 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BBK도. 그렇죠. 그러니까 BBK 도. 이명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형량은 똑같고 결국 내가 사면되는 시기도 같을 거다. 네.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걸 아니라고 그래서 이 적폐청산의 이 광풍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가 낫지. 네. 다스는 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와서 하는 게 내 명예에 도움이 될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티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이상은 씨의 이 인사 관련 카드를 굉장히 본인한테 유리한 방패를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지만- 형님이 진짜 네. 그 다스를 가지려 한다면은 네. 근데 MB가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고 검찰 주장대로 검찰의 그 공소 내용대로 근데 만약에 형님이 진짜 소유하려 한다.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다. 그럼 MB는 어떻게 나올까요? 뭘 MB에 넣어요? MB 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